서울의 심장부, 한강을 품고 남산을 기대 앉은 곳, 변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지역, 이곳은 바로 용산구입니다. 용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 이름 속에도 흥미있는 의미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구의 동네들이 어떻게 지금의 이름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통해 용산의 과거를 엿보고 동네 이름 속에 담긴 조상들의 생각과 삶의 흔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많은 동네 이름들은 지형적 특징이나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상들은 주변의 산새나 물줄기, 바위의 형태 등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그대로 동네 이름에 담아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용문동입니다. 이 동네 이름은 용산 지형의 용머리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저심리, 즉 한양도성의 외곽지역인 한성부, 용산방, 그 중에서도 동문외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 10월 1일 용산의 용자와 동문회의 문자를 따서 용문동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문은 용이 승천하는 문, 즉 출세나 발전의 관문을 뜻하는 길한 지명으로 이 이름에는 용산의 상징성과 번영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산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담겨있는 용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산동은 용자에 뇌산자를 쓰는데 이곳의 산등성이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춤추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옛날부터 용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길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용의 기운을 받은 땅, 용산의 이름은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이곳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용산의 또 다른 이름, 후암동은 두터울 후자, 바위 암자를 씁니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 크고 두터운 바위가 있었다 하여 유래된 이름입니다. 실제로 후암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명이 두텁바위로인 것을 보면 그 이름의 흔적을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암동은 두텁바위처럼 오랜 세월의 정취를 간직한 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 인근에 위치한 이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이곳은 한강물이 빈번하게 범람하여 장마철이면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옮겨 다녀야 했는데 처음에는 옮길 이자를 쓴 이촌동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7년 이후 두 이자를 쓴 이촌동으로 바뀌면서 한강변에 형성된 두 개의 작은 부락이란 뜻으로 재해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수에 맞서 살아온 옛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변화된 역사가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한강 상류 쪽에 위치한 서빙고동은 서쪽 얼음 창고를 뜻합니다. 조선시대 한강에는 국가에서 얼음을 보관하던 얼음 창고인 빙고가 있었는데 이곳은 서쪽에 위치한 빙고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빙고의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서빙고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산천동은 뇌산자에 샘천자를 써서 산에서 샘 솟는 샘물이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용산 지역에는 크고 작은 언덕과 산들이 많으며 그 사이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적 특징들이 현재 이르기까지 그대로 동네 이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네 이름은 때로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중요한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용산의 몇몇 동네 이름들은 바로 이러한 옛 사람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습니다. 효창동은 효도 효자에 창성할 창자를 씁니다. 이곳은 조선 제22대 정조가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를 이곳에 조성하여 효창묘라고 칭함에 따라 유래한 이름입니다. 해방 후 효창원은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들과 김구 선생의 묘역이 자리한 효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효로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곳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사찰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효로 일대는 원래 용산의 중심지였습니다. 1900년 용산역이 개통하면서 한강로가 생김에 따라 원효로를 중심으로 마포에 이르는 지역이 구용산으로, 한강로 일대는 신용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청파동은 푸를 청자에 언덕 파자를 써서 푸른 풀이 우거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푸른 기운을 간직했던 옛 청파동의 모습이 이름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청파동의 유래가 조선 초기의 명인 청파기건이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기건은 세종 때의 청백리 문신으로 청파는 그의 아우입니다. 가롤동은 칡갈자에 달을 월자를 써서 칠기 우거진 달밤이라는 뜻입니다. 칡농풀이 많았던 지역의 특성을 달밤의 정치와 연결하여 운치 있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가롤동이라는 이름을 통해 선조들의 풍류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남영동은 남역 남자에 군영 영자를 써서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군영이 있었던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영조 소속의 군사훈련장이나 군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남영동의 이름을 통하여 과거 이곳이 지닌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계동은 선역서자에 경계 계자를 써서 서울 도성의 서쪽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저 심리라 하여 과거 이곳은 도성 바깥 지역이었으며 한양의 서쪽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었음을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용산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동네 이름들이 새로운 시대의 풍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이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동은 배나무 이자에 클태자 그리고 집 원자를 씁니다. 옛날 이곳에 배나무가 많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숙소인 이태원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태원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이 오고 가며 머물던 곳이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오늘날 다문화의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광동은 넓을 보자, 빛 광자를 써서 널리 빛이 퍼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이 지역에 보광사라는 절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보광동은 한강 변구와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평화롭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그 이름처럼 따뜻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창동은 새로울 신자, 창고 창자를 써서 새로운 창고가 있었던 동네라는 뜻을 가집니다. 과거 이곳에 새로운 곡식 창고가 세워졌던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시설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배동은 글월 문자, 배나무 배자를 쓰지만 그 유래는 문배골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문배나무가 많아 문배골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배동은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용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은 한수 이남, 즉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그대로 담은 이름입니다. 오늘날 한남동은 고급 주택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트렌디한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용산구의 동네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조상들의 삶의 지혜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 용산은 과거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동네 이름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익숙했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산의 이름 속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산이라는 도시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